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인도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대방이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초점은 일단 이게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판례를 읽어가지고는 그 판례의 숨은 뜻이라든지 어떤 그 분쟁의 구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사건을 이제 많이 다뤄보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경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 건물 명도의 어떤 구조, 체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아무래도 제가 그런 경험이 좀 많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는 것이 저희 어떤 강의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도 청구를 할 때 이제 어떤 항변 사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일단 필요비, 유익비. 나가달라라고 할 때 상대방이 나 필요비 받아야 된다 또는 유익비 받아야 된다 이런 항변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자주 나오는 항변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그런 항변, 그런 항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이제 권리금 회수 청구권, 권리금 이런 부분으로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명도 사건을 이제 많이 해보지 않으면 이게 왜 저런 항변들을 상대방, 점유자가 되겠죠. 점유하는 임차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왜 저런 항변을 할 수밖에 없나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비익비라든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 관련된 부분과 좀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사하고 지금이야 이제 임대차 보법 상가 점포 임대차 보법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간도 지금 현재는 갱신 요구권에 따라서 10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과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되지가 않았었어요. 5년 보장 처음에 5년 이제 상가 임대차 보법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기준 초과 부분의 임대차는 아예 5년 보장자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준 이하의 환산보증금이라고 하죠. 그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의 임대차만 5년 보장을 해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차차차차 높여가는 걸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환산보증금 기준이 2억이었다가, 그 다음에 3억이었다가, 4억이었다가, 이렇게 해서 금액을 조금씩 높여가는 걸로 해가지고 그 보호 범위를 좀 높여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고액 임차인, 환산보증금 기준에서 조금 금액이 많은 이런 고액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5년 보장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2009년도인가요? 그 무렵에는 이제 기준 제한 자체,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 이하만 갱신요건 보호를 하고, 또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폐지가 돼서 좀 고액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그게 이제 사실상 상가임대차 보법에서 기준에 상관없이 환산보증금에 상관없이 보호하자라고 하는 유일한 개정 규정이 바로 갱신요구권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금액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아예 갱신요구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2년 계약이나 3년 계약하고 갱신 요구를 못하고 바로 나가야 되는 이런 그 굉장히 이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갱신 요구권 5년 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 금액이 좀 많은 임차인들도 보호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처음으로 그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뭐 보호하고 안 하고 하는 그 기준을 철폐한 것이 바로 그 갱신요구권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이제 5년 보장을 받았고, 또 그게 이제 연역으로 치면은 그 10년 보장은 이제 2018년 10월부터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종전에는 5년 갱신요구권 보장을 받다가 2018년 10월부터는 그것이 이제 5년에서 2배를 뛰어가지고 10년 보장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임차인으로서는 보호 범위가 굉장히 이제 두터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것도 2015년에는 상가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법에 또 반영이 돼가지고 종전에는 기간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아까 갱신요구권이라고 치면 그 갱신요구권 보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기간 종료 시에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을 소개시키고 권리금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이런 권리 자체가 아예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2015년 5월 달에 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그 상가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란 걸 주자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혁명적인 법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동안 계속 이게 권리금 부분이 그 상가 임차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내팽개쳐주는, 방기하는 이런 이제 약간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보호해주자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어온 게 2015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이제 권리금 또는 기간 보장 이런 부분들이 법에서 더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필요비 유익비라든지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판례가 많이 쌓이고 이런 인도 사건, 명도 사건에서 항변 사유, 주요 항변 사유로 거론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권리금 부분,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이 충분히 장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고, 또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는 그런 식의 상가 임차인 보호,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왔기 때문에,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임차인의 방어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 매수청구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너무 지금 보호 장치가 약하다 보니까 그나마 민법에 있는 이런 그 어떤 임차인의 권리 이런 부분을 끄집어서 그나마 그거라도 보장받고, 또 그걸 가지고 명도 사건에서 시간을 좀 끌어서 벌충을 하는, 제도적인 미비를 좀 벌충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게 치열하게 뭐 논쟁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제 이 필요비, 유익비,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부분들에 판례가 많이 쌓여 있는 게 바로 그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변호사 연차가 25년 차지만, 그 변호사 시작하고 한동안은 건물 명도 사건이 이제 될 때 만약에 뭐 피고 쪽의 어떤 변론, 임차인 쪽의 변론을 맡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권리금을 보호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명도 사건은 피고 입장에서는 시간을 끈다. 그러면 시간을 끄는 게 그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그리고 시간을 끌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뭐 필요비 유익비 항변, 난 부속물 매수청구권 항변 이런 식의 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뭐 수리를 제대로 안 해줘가 누수가 생겼다는 이런 식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본질과 좀 어긋난, 실제 본질은 이 권리금을 좀 받고 나가고 싶은데, 권리금의 권자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게 그때 당시 제도였기 때문에, 그거를 벌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으로, 이런 항변들이 많았고, 또 그걸로 가지고 받아주면 좋고, 아니면 시간이라도 좀 끌자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소송 제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비익비라는 것이, 또 부속물 매수 청구이라는 것이 주택 임대차일 수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그죠? 뭐 그런 주택을 임대차 하면서도 필요비익비라든지 뭐 부속물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작아요. 법적인 분쟁으로 뭐 와서 다투고 또 뭐 감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당사자 간에 그냥 옥신각신 하다가 서로 합의해서 많은 이런 그거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필요비익비라든지 부속매수 청구의 부분은 결국은 상가임대차, 권리금과 관련된 이 상가임대차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조금 그런 견지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필요비익비 항변입니다. 자, 일단 관련 규정은 점유자의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서요. 이건 임대차 관계가 굳이 아니더라도 뭐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여기 이제 필요비, 점유자의 상환 청구권인데 필요비 상환 청구권. 그다음에 2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한 금액이나 아니면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요거는 이제 점유자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경우가 크게 많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상환 청구권 해서, 유치권자도 이제 적법하게 유치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점유하다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가지 경우는 이제 임대차보다는 훨씬 경우가 적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비중은 민법 626조에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비슷합니다. 여기 필요비, 1항은 필요비, 보존에 관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아까 비슷한 논리로 그 가액의 증가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한해서 임차인의 지출한 비용 내지 증가액 중에서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근데 이제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그래서 이제 기간 제한이 있고요. 요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요런 구조가 이제 대략적인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이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필요비라고 하면은 그냥 뭐 물 새고 이런 거예요. 물 새고 뭐 방충망 뜯어져서 뭐 방충망 고치고 뭐 등등 이런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비용, 이걸 필요비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뭐 임대인 동의, 그다음에 이익이 남느냐 없느냐, 이익이 현존하느냐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이런 건 당연히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요. 그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차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뭐 증가시킨 비용으로서, 그래서 임대차 종료할 때 그 가액이 증가한, 임차물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변기를 좀 좋은 걸로 바꿨다든지 욕조를 또 좋은 걸로 좀 바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객관적으로 임차물의 가치가 이렇게 증가할 때 그 가치가 남아 있는 그런 경우라면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임차인이 우리가 쓸데없이 뭐 유익비를 하진 않잖아요. 지출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임차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생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거를 과연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냐, 그런 여부도 애매하고, 그 다음에 과연 증가시킨다면은 그 돈으로 따질 때 그 가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부분도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역시 이제 감정의 영역이죠. 법원에서 감정을 하도록 해서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한 부분이 있느냐, 어떤 부분에서 또 그 가액이 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얼마냐, 이런 부분을 뭐 감정평가사나 이런 사람들의 감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가고 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그 명도를 끌기 위해 가지고, 재판을 끌기 위해서 그런 식의 감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감정하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몇 개월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임차인은 이런 부분으로 감정 신청을 좀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옛날에 관행이. 자, 다 비슷한 취지입니다. 94년도 판결도 이런 그 유익비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는 성격, 아니면 그냥 임차인이 자기 필요를 위해서 그 객관적 가치와 증거 없이 지출한 비용이냐, 이런 식의 이제 판단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세세한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 뒷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유익비, 필요비 이런 부분에 어떤 판단의 비중이, 또 논쟁의 비중이 좀 적어진 이유는 바로 이게 원상회복 약정 때문에 그래요.